도쿄올림픽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노리는 김학범호가 골 폭죽을 쏘아 올리며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일본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온드라스와의 조별리그 B조 최종전에서 6대 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전반 12분, 이동준이 상대에게 반칙을 당해 페널티킥을 이끌어냈고 키커로 나선 황의조가 깔끔하게 성공시켜 1점을 획득했습니다. 이어 전반 19분에도 원두재가 페널티킥으로 골망을 흔들어 1점. 이후 온드라스는 스스로 무너지며 전반 39분 상대팀 맨델레스가 이동준을 막다가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습니다. 기세가 오른 한국은 전반 추가 시간 황의조가 오른발 슛으로 멀티골을 완성해 전반에만 3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수적 우세까지 가진 한국은 후반 7분 황의조가 다시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해트트릭을 완성했고 이후 후반 19분 서령우의 어시스트를 받은 김진야가 왼발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교체 투입된 이강인도 후반 37분 그림 같은 중거리 슛으로 대승을 자축했습니다. 한국은 뉴질랜드 조별리그 1차전에서 패했지만 2차전 루마니아와의 경기에서 4대 0에 이어 어제 온두라스와도 큰 점수차로 승리했습니다. 한국은 2승 1패, 승점 6점, 골득실 플러스 9를 기록해 B조 1위로 8강행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 8시 30분에 동시에 진행된 A조 경기에서는 일본이 프랑스에 4대 0으로 이겼고 멕시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3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A조 1위는 일본, 2위는 멕시코로 결정됐습니다. 축구 8강에서 한일전이 펼쳐질까 기대를 모으기도 했지만 B조 1위인 한국은 토너먼트 방식에 따라 A조 2위인 멕시코와 맞붙게 됐습니다. 한국과 멕시코의 8강 경기는 오는 31일 오후 8시에 치러집니다. 물을 담아둔 대야에 발을 담근 것을 넘어 물을 닦던 수세미로 발까지 닦는 모습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비위생 무세척 동영상의 진원지는 국내 족발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SNS에서 확산된 비위생 무세척 음식점 동영상과 관련해 해당 업소를 특정했습니다. 식약처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동영상 속 노란색 차량의 등록번호와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해 해당 지역을 특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7일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간이 지난 원료 사용, 냉동식품 보관 기준 위반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영상은 지난 6월 말쯤 해당 업소 조리 종사자가 무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라며 영상 속 남성은 지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화제가 된 영상은 한 틱톡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영상 속 남성이 자신의 발을 물을 세척하는 대야 안에 담근 채 물을 닦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닦다가 다시 물을 손질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한 여성도 이를 지켜봤지만 문제 행동에 전혀 제지를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누리꾼들은 해당 영상이 예전 중국산 알몬 배추 영상처럼 중국에서 촬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식약처는 해당 업소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방배족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방배족발은 웹사이트에서 높은 평점을 얻고 있는 맛집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누리꾼들이 자신의 발을 찍은 사진을 올리는 등 악플 테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어제 부인 김건희 씨와 양모 전 검사의 동거서를 보도한 매체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이날 공지를 통해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의 대표 겸 진행자인 정모 씨와 경향신문 강모 기자 등 관계자 4명을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지난 24일 양 전 검사 모친 오모 씨 자택에 점을 보러 왔다고 거짓말하면서 침입한 혐의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허위 사실인 동거서를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총장 캠프가 법률팀을 꾸리고 직접 고소고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씨 동거설의 상대방인 양 전 검사는 이와 별도로 가족명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난 2월 발급한 모친 오모 씨의 치매 진단서와 치매 약 처방 전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고 어머니가 치매가 심할 때는 가족과의 정상적인 대화도 어렵다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거짓말로 주거 침입을 했고 질문을 유도해 어머니가 따라 말하게 했다며 만 93세 치매 환자인 어머니를 파렴치하게 이용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 씨와 어떤 사적 관계도 없었다며 김 씨의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306호 취득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공감TV는 페이스북을 통해 어머니 오모 씨의 정신은 온전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매체는 실제 점을 보려 했고 취재 중임을 밝혔다며 명함을 전달해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다음에 방문하겠다고 하니 놀러 오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추후 영상 장비를 가져와 다시 제대로 녹화해도 되냐고 물으니 어머니 오모 씨는 아들 내외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열린공감TV 측은 양모 검사에게 치매라고 주장하는 어머니의 장애 등급 내지는 장기 요양 등급 혹은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며 많은 연세에도 정정하신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에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에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방역 조치가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8월 8일까지 기한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8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896명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브리핑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이 2주가 돼가는 시점이라며 기한까지 유행이 꺾이지 않을 경우 감염 특성을 분석해 맞춤형 방역 조치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7월 말 공급 예정이었던 모더나 백신 물량이 8월로 연기됐던 것과 관련해 다음 주에 우선 공급돼 모더나사와의 협의에 따라 이후에는 차질 없이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이번 주 시작되는 55에서 59세 대상 백신을 모더나로 예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더나사의 해외 위탁 생산 시설 내 제조 공정에 문제가 발생하며 다른 해외 국가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공급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26일부터 예약 날짜에 맞게 접종 중인 55에서 59세 중 수도권 접종자는 화이자를, 비수도권 접종자는 모더나를 접종 중이며 8월 2일에서 8일 접종자도 대부분 화이자로 대체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50대 접종은 일부 백신이 대체될 뿐 일정에 따라 변동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19세에서 49세 1차 접종도 계획대로 8월 하순부터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부 접종 계획은 내일 30일 브리핑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방송인 박수홍이 어제 SNS를 통해 깜짝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박수홍은 자신의 SNS에 저는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신고를 했다며 식을 치르기에 앞서 부부의 인연을 맺은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주체적으로 살지 못했다. 나 하나만 버티면 모든 상황이 나아질 거라 생각했다며 이제는 평범한 가족을 꾸리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수홍의 아내는 2018년 12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4년째 교제했고 박수홍보다 23살 연하인 1993년생으로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인 신상을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3월 친형 부부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형제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박수홍 측은 피해 보상 없이 양측 재산을 7대3으로 나누자는 합의서를 전달했지만 친형 측이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지난 6월에는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수홍 측 법률 대리인은 기존 손해배상 요구액은 86억가량이지만 사건 조사 과정에서 개인 통장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30억가량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수홍 친형 부부 명의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 및 처분 금지 신청을 한 것도 지난달 모두 받아들여졌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홍은 기존에 서울 부모님 집 근처에 살았지만 최근 경기도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박송 친형 측은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지난 5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송과의 갈등이 재산 문제가 아닌 1993년생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그는 1993년생 여자친구가 박송이 거주 중인 아파트 명의자라고 주장하며 박송의 사생활을 폭로했습니다.